이맘때면 동장군의 기세를 피해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여행 한번 다녀오고픈 마음이 간절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계절과 지역의 풍미를 담은 음식들로 하나의 식도락 여행을 재현해 볼 텐데요. 목적지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입니다. 삼치구이와 대파찜, 그리고 한라봉이 씹히는 찹쌀떡까지 제주도의 맛과 향을 가정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겨울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죠? 바로 한라봉. 제가 한라봉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라봉을 만졌을 때 딱딱하거나 그런 거는 좀 덜 익은 거예요. 그리고 색깔 자체가 햇볕을 받는데 한쪽을 받으면 색깔 자체도 이렇게 선명하게 노란색이 나는 게 아니라 약간 흐리거나 좀 붉은색 빛이 나면 좀 덜 익어서 좀 신맛이 많이 날 수가 있고요. 한라봉을 만졌을 때 약간 말랑말랑한 게 있습니다. 이게 딱 만져보시면 이렇게 말랑말랑하거나 너무 딱딱한 거 고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향, 요 보면 신선하게 요 끝에 보면 한라봉이 이렇게 꼭지를 보면 향을 맡으면 또 한라봉 또 향이 또 나요. 그런 걸 고르시면 되고요. 이 살이 벌써 지금 딱 철이어가지고 잘라보시면 이렇게 아유 알알이 막 그냥 탱탱한 게 아주 그냥 향이 막 올라오는 게 너무 맛있어. 향이 제가 삼치를 사러 왔어. 삼치를 고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보통 생선들은 눌렀을 때 이렇게 탱탱하게 탄력이 있는 생선을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삼치는 윤기가 많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기름이 많은 생선이기 때문에 윤기가 많이 있는 걸 고르시고, 이게 보시면은 막 은빛이 나잖아요. 은빛 나는 거. 그리고 잡았을 때 살이 처지면 안 되고 이렇게 탱탱하고, 그리고 생선의 눈 이렇게 맑고 투명하게 제 눈처럼 맑고 투명한 생선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삼치를 구웠을 때 윤기가 자자자자 흐르고 맛있는 구이라든가 조림을 할 수 있어요. 역시 시장을 나와야지 좋은 재료를 구할 수가 있어요. 동네 마트도 좋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재래시장, 종합시장 한번 나오셔가지고 물건 사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으뜸. 네, 오늘도 우리 권 셰프님이 알뜰살뜰하게 아주 장을 잘 봐오신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요 아주 신선한 삼치의 선택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오늘 컨셉 주제가 제주도의 겨울 미강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미강님. 그런데 하고 많은 식재료 중에 왜 삼치를 선택했어요? 그럼 셰프님 뭐가 떠오르나요, 그럼? 제주도 하면은 뭐 옥돔, 다금바리, 그다음 뭐 전복, 홍해삼 등등 뭐 많은 식재료가 있는데 굳이 뭐 삼치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제주도 하면은 떠오르는 재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는 특히 이제 삼치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지금이 이제 산란기라고 하는데 이때가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치의 이동 경로가 제주도와 추자도 일대인데 가장 맛있는 삼치가 잡히는 곳이 제주 앞바다인 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삼치구이 대파찜 요리를 해볼 건데요. 근데 왜 제가 삼치하고 대파를 이렇게 묶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죠. 제가 장을 보면서 그 찰떡궁합을 왜 모르겠습니까? 대파가 삼치의 비린맛을 없애주고 또 대파의 단맛이 삼치의 그 부드러운 속살, 그 부드러운 속살을 더 부드럽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요? 맞나요? 그런 걸 어떻게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 많이 했는데요. 왜 했는지 아세요? 왜 했을까요? 우리 정 셰프님 자리를 제가 호시탐탐 좀 노리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네. 하나는 빼먹었습니다. 뭘? 원래 이 삼치가 가지고 있지 않은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환상의 짝꿍이 바로 대파인 거죠. 아 역시 그래갖고 제가 아직 음. 이 정혜진 셰프님 자리에 아직까지는 한참 모자란 것 같네요. 자, 네. 이제 알았으니까 삼치를 이제 한번 손질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삼치를 손질할 때는 네. 우리가 뭐 갈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이렇게 겉에 있는 요 은빛깔 나는 재료 요 부분들을 한번 살짝 긁어줘요. 알레르기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살짝 긁어주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머리 부분을 살짝 이렇게 X자로 칼집을 한번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칼집을 한 번 더 내장 쪽까지 살짝 넣어주시고, 배꼽 부분이 있어요. 배꼽 부분을 배꼽 부분에 부분이네요. 머리 쪽으로 살짝 칼집을 넣어주시면 돼요. 요 목 부분을 살짝 꺾어주시면 뼈가 딱 소리가 났죠? 오, 예.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돼요. 쭉 나오네. 배 사이서부터 해가지고 꼬리까지 한 번에 쭉쭉쭉 내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요 등선을 따라서 지느러미 사이를 따라가지고 쑥쑥쑥쑥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들어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앞 뒤로 다 잘라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기 살짝 해서 벌써 들리네요, 그죠? 여기에서 잡고 툭툭툭툭툭 반쪽이 이제 오롯이 그 생선 살을 떴으면요, 요 내장 쪽에 요 살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장의 어떤 이치라든지 그다음에 쉽게 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떼어주고, 그리고 여기 꼬리 쪽 지느러미도 살을 갈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반을 좀 큼직하게 잘라가지고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뒤에는 살짝 칼집을 내주는 정도로만 양념을 이제 할 네. 건데요. 네. 삼치에 이제 그래도 아까 뭐 그런 비닐을 제거하고 뭐 씻었다고 해서 뭐 생선의 비린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된장하고 다시마 이제 육수하고 이제 미림이 들어갈 거거든요. 네. 요 세 가지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은 된장 두 2개, 그다음에 요 다시마 육수 하나, 둘, 셋, 4개죠. 4개. 네. 그리고 미림도 미림? 4개를 넣을게요. 4개. 그러니까 하나. 1대 2대 2가 되겠죠. 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물을 가지고 잘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삼치를 담궈주시면 되는데 4시간 정도. 4시간? 네. 4시간 정도 담궜다가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서 구우시면 돼요. 씻어서.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된장을 보니까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30 풋풋한 나이, 풋풋하지는 않지만 네. 제가 결혼해서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는데 네. 제주도 하면 당연히 해물이 신선할 거라고 생각에 그렇죠. 가서 횟집을 가서 이제 해물탕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어땠나요? 그랬는데 이게 해물탕이 아니라 네. 된장찌개가 나온 거야 이제. 해물탕에 된장찌개 나왔다라는. 그래서 내가 네. 그랬지, 주인을 불렀지. 그래서 사장님, 저는 해물탕을 시켰는데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주도 지역에는 해물탕에 된장을 넣고 끓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해물탕은 맑고 시원한 맛을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먹기 위해서 시켰는데 뭐 된장찌개 같은 해물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주도를 가보면요, 주로 이제 어떤 뭐 요리든 간에 막된장이든 강된장이든 그걸 쓰더라고요. 왜냐면은 제주도에는 그 염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소금이 귀해서 모든 음식에 다 된장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면 셰프님은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나요? 제주도 하면은 생각나는 음식이 뭐가 왜 말이 없어요? 제주도 가보셨어요?
아, 당연히 가봤죠. 언제 가주셨는데? 그죠, 뭐야, 얼마 전에 그 저희 수학여행 때. 아, 네 그럴 줄 알았어. 얼마 전에 수학여행 때. 말을 못해. 요 비율대로 이제 하시되 자박하게 재워놓고 한 4시간 정도, 3시간에서 4시간.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들어가는 야채들을 준비할 거예요. 컬리플라워, 그다음에 그 뭐죠? 양파. 네. 그리고 요 고추.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대하고 같이 자르지 마시고 요 꽃 부분만 잘라 주시면 돼요. 미리 이제 재워놓은 생선 이제 삼치잖아요. 네. 이제 간이 이제 다 밴 것 같으니까 요거를 찬물에다가 이제 살짝 씻어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바로 구워서 요리를 할 겁니다. 네, 제가 좀 예, 해봐서 요거를 오겠습니다. 예, 얼른 다녀오세요. 네. 네. 이 요리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2단계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선을 구울 때 완전하게 그냥 뜨거운 기름에 프라이팬에 넣어서 앞, 뒤로 노릇노릇하게 굽는 저희 대한민국의 어머님 스타일이 아니라 오일에 굽다가 그리고 버터를 넣고 극적인 어떤 그런 크리스피함과 색깔을 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중불에서 속까지 은근하게 겉에는 바삭하고 속은 은근하게 구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으로. 자, 이제 지금 기름이 이렇게 연기가 날 정도로 온도가 올랐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자, 껍질 부분부터 네, 껍질 부분부터 네, 이렇게 이제 익기 시작하면 요 향이 올라오잖아요. 향이 올라올 때 그리고 요 주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났다는 건 색깔이 벌써 이제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 주위가 벌써 이렇게 하얗게 익고 있잖아요. 요 주위가. 요때 이제 버터를 넣어주면은 어떤 효과가 나냐면은 버터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오일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극적으로 브라운색을 변하죠. 아, 어때요? 벌써 풍미가 네, 막 벌써 풍미가 그냥 고소한 냄새가 많이 나는데. 풍미가 장렬이죠. 네. 셰프님 지금 계속 버터를 끼얹고 있는데 네. 그 따로 끼얹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우리가 이제 생선 같은 경우는 이 근육 자체의 조직이 고기보다는 좀 연하거든요. 그리고 고기보다는 빨리 열 전도율이 빠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껍질 부분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는 뒤집어서 완전히 익히는 것보다는 약간의 좀 불과 이격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요 몸통 부분은 부드럽고 껍질 부분은 바삭하게 익히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죠. 이 미열로 요 버터와 오일 열로 요 위에 부분을 살 부분을 익히는 겁니다. 익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신 껍질은 어느 정도 익었죠? 그러고 나서는 지금 어느 정도 불에서 좀 띄어놨잖아요. 네. 더 이상의 어떤 그 익는 것보다는 천천히 열이 들어갈 수 있게. 미열로? 그렇죠. 미열로. 생선 같은 경우는 한 내부 온도 40도에서 50도까지 맞춰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밑에는 이미 익은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익어갖고 지금 극적으로 이 크리스피하게 껍질 자체 익은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생선 두께도 얇고 하니까 보통 이거 이렇게 해서 익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뭐 두께가 얇으니까 금방 익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위에가 완전히 하얗게 지금 다 열 때문에 다 익은 상태. 이 상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생선이라든지 특히 이제 뭐 생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육류 같은 경우도 레스팅, 휴지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불에서 빼서 휴지를 시키시면 돼요. 그럼 그때 휴지? 열이 천천히 들어가면서 좀 더 촉촉한 생선 요리를 먹어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안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서 하나 살짝 이렇게 보면 아주 촉촉하게 네, 다 익었네요. 아주 부드럽게 익었을 거예요. 이게 틀리네 확실히. 그죠? 겉면이 바삭하고 속이 연한 게. 어때요? 오, 맛이 세 가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맛이야. 버터 향과 약간 된장 향이 솔직히 진하진 않아. 된장 향이 진하진 않는데 밑간이 잘 됐어요. 밑간이. 밑간이. 네, 그리고 또 올리브 오일이 없기 때문에
그 올리브 기름 냄새, 버터 냄새, 그리고 아까 말한 된장 약간 살짝 익은 간. 그리고 또 살이 제가 알기로는 삼치를 구우면은 요거보다 더 솔직히 더 퍽퍽하거든요. 근데 은근한 불에서 구워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부드러워 이게. 근데 권셰프님 혹시 3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3월 7일 또 여기서 또 자기 생일 또 홍보해 또. 에이, 제가 무슨 또 간접적으로 이런 데서 뭐 제 생일을 홍보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3월 7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치 참치데이는 해양수산부와 원양어업협회가 참치와 삼치 소비 촉진을 위해 지정한 날인데요. 둘 다 등푸른 생선인데다 이름도 비슷합니다만 참치가 워낙 고급 생선이라 구매 시 혼돈하실 일은 별로 없죠. 의외로 삼치와 고등어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삼치는 고등어과 생선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모양새, 영양 성분 이런 게 다 비슷해요. 비타민 A, 오메가3, 칼슘이 대표적인 공통 성분이죠. 하지만 고등어보다 삼치가 수분이 많고 살이 부드럽고요. 칼로리도 삼치가 고등어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여성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생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아까 저희가 컬리플라워하고 이제 양파 이렇게 찹을 해놨잖아요. 요 부분들이 쉽게 한식적으로 표현하자면 고명식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데쳐서 아니면 뭐 그냥 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생선 요리와 어울릴 수 있게끔 약간의 산을 추가하고 단맛과 그다음에 향신료를 넣어서 그 야채에다가 맛을 입힐 거예요. 네. 일단 먼저 이제 그 오일을 두르시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살짝 이제 매콤한 향도 내려고 하거든요. 요 고추는 한 통으로 넣지 말고 야채들이 작잖아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부셔서, 부셔서 넣고 매운 향이 벌써 이제 매운 향이 올라오죠. 벌써 올라오고. 매워. 그래서 더욱이 이제 오일에서 이제 우러나는 향이 더 많고 이제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양파하고 컬리플라워 좀 넣어줄 거예요. 양파하고 컬리플라워. 그리고 이것도 충분히 색깔과 이 향이 배고 그다음에 향이 올라올 때 참 요리는 희한한 재료들은 열을 받으면 이 향이 나는 이런 야채다라고 얘네들이 표현을 막 양파는 단맛과 매운맛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은 뭐 수분이 좀 날아가면서 그 진한 맛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술하고 여기에다 양념 꿀도 넣고 해서 여기다 맛을 이게 무슨 술이라고 이게? 요거는 과일주예요. 집에 리큐르라든지 뭐 과일주 꼭 지금 저희가 쓰는 거는 산사 땡땡인데 그게 없더라도 집에 소주 말고 소주는 약간의 좀 역겨운 듯한 그런 알코올 맛이 되니까 소주 말고 그죠? 과일주 넉넉히 넣어주셔도 돼요. 이런 맛죠. 어차피 술은 이제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당만 남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꿀도 저희 또 설탕을 안 넣는 거죠? 예, 설탕은 안 넣고 설탕을 안 넣고 약속한 대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살짝의 소금과 이야. 후추까지 살짝 넣어주시면은 어떤 맛이 날 것 같아요? 상상하기.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리큐르라든가 꿀이라든가 양파 좀 달콤한 맛이 날 것 같아요. 달콤한 맛. 그렇죠. 요거는 이제 리큐르가 볶아지면서 윤기가 날 거예요. 아마. 윤기가? 네. 글레이징 한다고 하는데 그 윤기가 날 때까지 윤기를 씌워주시면 돼요. 야채에다가. 그럼 뭐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는 그렇죠. 거죠, 뭐.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는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야채도 다 볶아졌고 그다음에 삼치도 구워졌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대파잖아요. 비타민을 보충해 줄 수 있을 만한 대파. 근데 저희가 이걸 그냥 먹으면 맵잖아요. 매우니까 요거를 한 3cm 길이로 해가지고 4등분 좀 갈라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제 올리기보다는 일단 버터물을 만들어 가지고 야채를 이제 살짝 데쳐 가지고 매운맛은 빼고 담백한 맛을 좀 살릴 거거든요. 물 같은 경우는 버터하고 한 4대1 정도 살짝 녹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냥 버터만 넣어서 물 하면은 약간 좀 싱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살짝 넣을게요. 소금을 살짝. 대파를 살짝 넣겠습니다. 대파를 살짝 좀 넣어서 그냥 요거는 살짝 데친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버터물에다가 이제 살짝 데치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파에 이렇게 윤기가 나요. 윤기가 아주 윤기가 투명하게 윤기도 아주 이쁘게 잘 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레몬을 넣어도 되는데 레몬 같은 경우는 신맛, 뭐 산미 정도만 이제 더해질 뿐이지 어떤 약간의 어떤 특별한 향은 없잖아요. 그래서 감귤류 중에 이 한라봉을 가지고 살짝 매운맛은 좀 중화를 시켜주고 이 좀 향을 좀 더해주기 위해서 아까 이제 볶아놓은 요 양파하고 컬리플라워 있죠? 여기에다가 살짝 즙을 뿌려서 비벼줄 겁니다. 살짝 짜서 원래 뜨거울 때 이제 넣어버리면은 뭐 산이라든지 향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 상태에서 약간 산김 뺀 다음에 넣어주시면은 이 향이 조금 더 선명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접시에다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껍질이 위로 오게끔 깔아주시면 돼요. 요 위에다가 고명으로 살짝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주도의 향기를 머금은 삼치 구이 대파찜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한라봉 찹쌀떡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한라봉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과일이잖아요. 여기 한라봉의 제철이 이제 12월부터 3월까지인데 지금 이 시기에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향기가 나 지금. 향기가 제가 나니까 사왔지만 정말로 제주도 향이 무시 나는 것 같아 이게. 제주도의 향을. 네. 제주도 향이 무시 나는 것 같아. 예, 한라봉으로 이제 찹쌀떡을 만들 건데요. 뭐 보통 이렇게 보면은 과일 중에 뭐 키위나 딸기로 만든 찹쌀떡은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요 감귤류 중에 한라봉으로 만든 찹쌀떡은 제가 조금 보지를 못한 것 같거든요. 에이, 디저트 네. 카페 가시면은 네. 다 있어요. 있는데 네. 우리 정 셰프님이 아직 결혼 안 하시다 보니까 디저트 카페를 또 무슨 결혼 얘기예요? 디저트 카페를 안 가보셔서. 그런데 가시면은 예. 한라봉 찹쌀떡이 있어요. 그래요? 그죠? 고등학교 때 뭐 제주도 가보시고 나서 안 가보셨으니까. 그렇죠. 네. 아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네. 제가 혼자 해먹는 걸로. 그래서 이제 재료를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찹쌀 가루하고요. 네. 그다음에 고구마하고 그다음에 꿀하고 감자 전분하고 그다음에 한라봉 껍질을 이렇게 이제 졸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 오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속에 들어갈 이 한라봉까지 해서 이렇게 재료가 다 이제 준비가 될 겁니다. 처음에 이제 할 거는 요 찹쌀을 이제 찔 거예요. 근데 찹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불려서 방앗간에서 빠는 습식 그 찹쌀가루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슈퍼나 마트에서 파는 이제 보존 기간이 오래 이제 갈 수 있는 건식, 바로 그냥 그 쌀 자체를 빻은 건식 찹쌀가루가 있는데 네. 요 둘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의 조절량이 상당히 틀려요. 네, 그래서 그것만 잘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김을 뭐든 한 김 오르고 나서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요거는 김이 오르기 전에 네, 오르기 전에. 불 오르기 전에 찹쌀가루를 넣고 8분에서 13분 정도만 쪄주면 돼요. 8분에서 13분. 네. 예, 예. 이렇게. 쭉 봐주시면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좀 살짝 이제 펴주시고. 이제 찜이라는 거는 밑에서부터 이제 김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잘 안 익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포인트를 주자면은 요 물을, 요 윗물을 이렇게 좀 부시면 돼요. 근데 얼마만큼 넣을까? 그럼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위를 충분히 적셔 주시면은 이 물에 대한 열 전도율이 상당히 좋으니까 그냥 넉넉하게 뿌려 주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슬슬슬슬슬슬슬
이렇게 해서 이제 김이 오르고 나서 한 8분에서 13분 정도 네. 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구마는 삶아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제가 좀 미리 이렇게 고구마 삶아왔어요. 앙금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네.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뜨거운 고구마를 넣고 이렇게 으깨지 마시고 뜨거운 고구마 같은 경우 수분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한 김 날아가고 충분히 식힌 다음에 으깨줘야 좀 더 찰진 속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김 나가고 식힌 다음에 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좀 끓고 있는데 시간이 아직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뭐 한라봉으로 여기 조린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요거를 한라봉을 졸일 거예요. 뭐 한라봉을 가지고 이제 시럽에 살짝 졸여줄 거거든요. 근데 요 물하고 일반적인 시럽은 이제 설탕을 넣는데 저희는 물 1하고 그다음에 조청 1하고 넣어서 시럽 상태로 요 과육을 넣고 졸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요 고구마와 고구마 앙금과 이제 섞어가지고 찹쌀 반죽에 넣어서 이렇게 찹쌀떡을 만들 겁니다. 그 조청을 이렇게 1대1로 1대1로 만들어서 충분히 이제 풀어준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농도가 나왔을 때 살짝 넣고 졸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껍질 버리지 마시고 요걸 한라봉 마머레이드를 만들 거예요. 마머레이드. 마멀레이드. 네. 예. 아마 어떻게 하시냐면 요걸 보시면은 이 흰대를 완전히 다 제거할 거예요. 네. 흰대 부분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또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썰어줄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게 얇게 네. 썰어가지고 썰어서 물에다가 설탕 조금 넣으시고 저는 여기다 솔직히 올리브 오일 조금 넣어요. 올리브오일? 넣고 그리고 은근하게 졸여주는 거예요. 은근하게 졸여주면은 빨리 돼 생각보다 뭐 그렇게 한 10분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이런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와, 예. 색깔이 굉장히 곱네요. 그렇죠. 제주도 하면은 이게 한라봉 말고도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이 있는데 그래서 구별법을 좀 설명해 줬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기다려왔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을 네.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이것들을 단감류라고 하는데요. 좀 더 맛있거나 좀 더 먹기 편한 단감류를 생산하려고 교배를 시키다 보니 닮은 듯 다른 품종들이 여러 탄생한 겁니다. 겉만 봐서 뭐가 뭔지 좀 헷갈리실 텐데요. 밀감은 모든 망감류의 조상급이니 다들 아실 테고 이 한라봉은 보기에도 꼭지 부분이 불룩 튀어나와 있죠. 단맛이 강하며 과육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라봉 다음으로 많이 보신 게 천혜향일 텐데요. 향기가 천리를 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밀감류와 오렌지 유리를 교배시켜 만든 품종인데 한라봉보다 껍질이 얇고 약간 평평해 옆으로 퍼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망감류 중 식감과 당도를 최고로 치는 건 바로 레드향입니다. 다만 아직 재배된 지 10년이 채 안 됐고 처음엔 간평이란 어려운 이름으로 불리다가 불과 몇 년 전부터 레드향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서 아직은 유명세가 덜하죠. 이런 망감류는 껍질을 잘 씻어서 차로 즐기기도 하고 초를 얹어두는 캔들 홀더로 활용하시면 집안이 향긋해지겠죠. 또 이 껍질은 열기를 오래 머금는 성질이 있어서 겨울엔 전자레인지로 돌려 손난로처럼 쓰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거의 익은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이고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이제 찹쌀도 다 쪄졌으니까 여기로 이제 옮겨서 찹쌀 반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떡같이 나오네 이제.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잘 이게 말랑말랑하게 잘 쪄진 것 같아요. 이 상태가 이제 끝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찹쌀 소 같은 경우가 네. 뭐 소만 가지고 소가 아무리 달다고 하더라도 찹쌀 피 반죽에 이 양념이 간이 안 돼 있으면 그렇죠. 이 디저트로서의 어떤 그런 매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살짝 간을 해주는데 조청하고 네. 그다음에 약간의 오일하고 소금을 살짝 넣어줍니다. 아, 네, 또 소금을 오일도 살짝. 들어가 여기에 또? 네, 오일도 살짝 소금 들어가서 있고. 어떤 윤기와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이제 하다 보면은 다 달라붙으니까 오일이 들어가서 이제 바로 떨어지잖아요. 오, 그러네 어. 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상당히 좀 묽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젓다 보면은 다 이렇게 흡수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 이렇게 좀 쳐주시면 돼요. 굵게. 볼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손으로 만지다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잘 달라붙거든요. 그럼 찬물을 묻혀서 만지시고 그다음에 요 도마라든지 어디 이제 뭐 마땅한 곳에다가 전분가루, 네. 밀가루 말고 전분가루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이제 이 상태에서 네. 다 됐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알맞은 크기를 뜯어가지고 요 우리 저 고구마하고 한라봉 소하고 같이 넣으면 돼요. 이 상태가 지금 뭐 다 밥 쌀로서는 다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먹어도 돼요. 네. 이렇게 알맞은 크기로 한 다음에 요거 고구마를 넣고요. 고구마 앙금 고구마 앙금을 넣고 넣고 그리고 요거 한라봉 한라봉 조림. 조림을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무시면 돼요. 이렇게 저희가 아까 저번 주에 이제 만두도 빚었잖아요. 네. 만두 빚듯이 이런 식으로 잘 오므려 주시면 됩니다. 찰기가 있어갖고 서로 잘 붙으니까 이 상태에서 잘 오므려 주시면 이렇게 해서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말아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찹쌀떡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근데 이게 제가 만들 때 무슨 생각으로 만든지 아세요? 무슨 생각을 만들었어요? 딱 보면 제주도 산? 제주도? 너 어디다가 그렇게 또 끼워 아니, 맞추려고 한라산 그래. 말고. 그럼요. 우도 가지 않아요, 우도? 요거 이렇게 그냥 담을 건 아니고 접시에 네. 담을 건가요? 우리 이쁜 접시에 담기 위해서 음. 좀 뭔가 2% 부족할 때 우리를 채워주실 분 계시죠? 아 그분. 그렇죠, 그분. 네. 우리의 음식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분. 작품으로 소화시키는 그분. 그분. 이은정 스텔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이은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모든 생명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우리나라의 정말 보물 같은 곳이라서 편안하고 생명력이 충만한 그냥 지금 생동감 있는 제주도를 좀 표현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꽃을 나열하기보다는 제주도의 푸르름을 상징하는 귤의 이파리의 초록색과 유채꽃을 상징하는 흰색을 소국으로 연출해봤습니다. 제주도는 왠지 한국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제주도는 역시 치유의 섬이 아닌가. 이게 어딥니까? 약간 이 조금 이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제주도를 이렇게 스튜디오로 옮겨 놓은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아마 셀카를 이렇게 찍어서 네. SNS 에 올리면은 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 친구 제주도에 있나 보네 그렇게 착각하실 것 같아요. 여행은 어쨌든 여러 사람이 가는 게 좋잖아요. 네.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제주도 식도락 여행에 네. 제가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셔봤어요. 네.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중식계에 떠오르는 다크호스 그리고 차이니즈 글로벌 레스토랑 총괄 셰프인 네. 최영진 셰프님 모셔보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아시겠지만은 저 우리 최영진 셰프님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분이고요. 그렇죠. 방송을 이제 여러 이제 받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모르신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서도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간략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권 셰프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저는 한국에서 중화요리 17년을 했고요. 미국에 가서 글로벌 레스토랑, 차이니즈 레스토랑을 한국에 갖고 들어와서 지금 레스토랑을 총괄 셰프로 맡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질문일 수가 있는데 저희 저 제철 밥상 혹시 자주 보셨나요? 제철 밥상은 제가 네. 1회부터 봤어요. 이제부터. 예. 제가 즐겨보게 된 이유가 있어요. 기존에 뭐 다른 프로그램도 제가 요리 프로그램 자주 보는데 이런 제철 밥상만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리사인 저도 프로인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의 이제 주제가 제주도 이제 식도락에 대한 부분인데 제주도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주도는 여러 번 다녀왔어요. 예, 근데 일정 때문에 제대로 된 여행은 해본 적은 없고요. 근데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왔는데 향기가 우선 되게 좋아요. 향기도 나고 제주도에 여행 온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지금 해피합니다. 느낌 자체가. 한 입에 한번. 네, 한 입에서.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너무 떠지고 너무 긴장하셨다. 너무 긴장했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네. 삼치 맞아요? 아유, 삼촌 맞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중국 요리에선 대파를 주재료에 향을 입히는 그런 조연 역할을 해주는 식재료를 쓰는데 대파 자체가 요리인 것 같아요. 대파도 주인공, 삼치도 주인공, 컬리플라워도 주인공이 주인공들끼리 만나서 입안에서 지금 조화가 되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삼박자가 정말 맛있는데요? 네. 제 수전증이 있으네요. 지금 약간 식고 난 뒤에 먹어도 요것들이 잡아주네요. 사이드에 요 재료들이요. 대파하고 특히나 요거 컬리플라워하고 양파 볶은 거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맨 마지막에 한라봉즙을 살짝 섞었잖아요. 또 이게 퍽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네. 또 대파가 또 잡아주니까 또 그리고 아삭아삭한 컬리플라워의 식감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찹쌀떡은 일단 너무 예쁘게 생겨서 먹기가 아까울 것 같아요. 하나씩 레이디 퍼스트. 드셔보시는 게.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맛하고도 보통 우리가 찹쌀떡 그러면은 뭐 파당금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밤이라든가. 근데 고구마하고 또 우리 들어가는 게 뭐 한라봉, 한라봉찜, 한라봉 조림이 들어가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이게. 녹았어요, 입에서. 근데 제가 찹쌀떡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와, 이거 찹쌀떡이 뭔 짓을 하신 거예요? 이거 도대체. 정말 부드럽고 그 한라봉이죠? 향이 너무 좋은데요? 한라봉 마모레이드라 그래가지고 네.
약간 서양 조리 기법 뭐 그런 것도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대륙도 뭐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뭐 그렇죠. 음식 가짓수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찹쌀떡도 뭐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혹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국은 찹쌀떡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기본적으로 뭐 팥부터 해서 음. 뭐 대추, 견과류, 과일, 야채류 굉장히 다양한데 한라봉은 저도 오늘 처음 봤고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는데 네. 중국에서도 찹쌀떡이 합격 기원의 의미로서 한국하고 똑같아요. 아, 예, 그것도 좀, 예, 그것도 비슷한데 네. 어쨌든 맛은 제가 먹어봤던 찹쌀떡 중에서는 음게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절이를 하다만 올려야 되는데 이거. 정말 맛있었어요. 예.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정혜진 셰프님이 제주도를 고등학교 때 또 얘기해 그. 수학여행 때 갔다 오고 가보신 기억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네. 제주도 가셨을 때 뭐 네. 인상 깊게 먹었던 음식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주도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절친들 6명이서 함께 제주도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때는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 그 밑에서 이렇게 큰 거를 보고 있으면은 밑에서 똥돼지들이라고 하죠. 흑돼지들이 밑에 막 그 배설물을 먹으려고 막 달려들어요. 그 똥돼지로 만든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었었는데 지금도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흑돼지를 말하는 예, 그죠? 흑돼지. 예, 흑돼지가 일반 돼지보다 사이즈도 좀 작아요. 작은데 지방층은 얇고 쫀득쫀득하고 그 맛과 식감은 정말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음식입니다. 우리 뭐 이은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음식이 생각나세요? 최근에 다녀왔는데요. 옥돔구이가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현지에 내려가서 직접 먹었을 때는 그 예전에 느꼈던 그 옥돔의 그 임금님께서 드셨던 그 맛이 이 맛이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게 요리를 만들었잖아요. 삼시하고 한라봉 가지고 그거를 약간 미국식 중화 요리를 푼다면은 뭐 어떤 뭐 레시피가 좀 있을까요? 아이고 아무리 차세대 그 셰프라 그래도 좀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궁금한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궁금하죠. 이거는 제가 지금 직접 먹어보면서 생각이 든 건데요.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차가 있어요. 우롱차라고 있는데 우롱차를 삼치살을 우롱차에 절여서 스테이크를 구워서 또 저게 한라봉이라고 했죠. 네. 한라봉이나 감귤 껍질을 말려요. 꼬들꼬들하게 말리면은 단단해지거든요. 그거를 믹서기에 갈면은 곱게 가루처럼 돼요. 그거를 소금하고 섞어서 한라봉 소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크에 한라봉 소금을 뿌려서 먹으면은 새로운 퓨전, 창조적인 요리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제철 밥상을 즐겨보는 이유가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것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제철 밥상에 공식 엔딩 마무리가 있어요. 마무리 멘트가. 자, 최영진 셰프님에게 제철 밥상이란 제철 밥상은 일과 휴식의 콜라보다? 예. 제가 이런 방송 자체가 뭐 일의 연장선일 수도 있고 또 긴장도 많이 되고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어쨌든 친구도 보고 난 다양한 정보도 얻고 그다음 이 향기 나는 제주도의 향기가 나는 이런 자리에 와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힐링이 되는 이 느낌 너무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예. 최영진 셰프님에게 제철 밥상이란 휴식과 같은 공간, 그러니까 힐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힐링. 예. 저희도 오늘 이렇게 제주 이제 식도락 여행을 그러니까 제가 같이 한번 가봤는데요. 오늘 저희들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제가 너무 행복했고,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드리고, 예, 박수 한번 치고.
여행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철 밥상은 여러분께 제주의 빛깔과 맛과 추억을 전해드렸는데요. 즐거운 여행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바쁜 일상 속에서 어디론가 진짜 여행을 떠나기란 쉽지가 않죠. 그럴 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으로 함께하는 것으로도 일상이 더 화사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제철 밥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